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강의 객서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학기에 제 소개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제 메일 주소는 강의 객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혹시 뭐 질의할 것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네이버 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는 유아교사 교육 활동과 유아 생활지도 전반에 있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 역량 발휘의 목적을 두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수법 습득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입니다. 특히 학급의 담임 교사가 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기초해서 창의적 교육 활동 제공자로서의 기초 소양을 기르게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전공심화 과정 선생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셔야 합니다. 유치원교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 함량, 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요새 아동학대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픈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야 돼요. 유치원 교사들은. 네. 그리고 인성이 바른 교사가 있어야 아이들은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기능을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응용력을 강화하시게 될 거고요. 창의적 교수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습득 및 교수 실제를 수업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수업은 총 3학점짜리 전공 심화 과목으로서 이론 및 개인별 학습 활동의 형태로 이번 학기 동안에는 녹화 강의로 이루어지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될 것인데요. 1부는 이론 강의, 그리고 온라인 학습 활동, 2부는 교재에 수록된 실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온라인 학습 활동, 3부는 유아 문제행동 유형별 실제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조금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의 유형을 좀 묶어가지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대처 방법, 그리고 학부모와의 소통법,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유아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예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진 모든 교과목들이 그리고 모든 교사들의 고민들이 다 같습니다. 교사가 유치원에서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관계 좋아야겠죠.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관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아와 관계가 좋아야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관계가 다 잘 맺어지고 이루어지는 동시에 특히나 우리는 학부모에게는 상담, 소통 잘해야 될 거고, 동료 교직원과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고, 유아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을 잘 하셔야겠죠.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교사는 어떤 걸 느끼게 되나요? 유능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아교육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말이 지금 너무 밤이어가지고요.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레퍼런스 주교재 설명드릴게요. 제 교재입니다. 제가 썼어요. 근데 아직 정식 개정돼서 출판이 나온 책은 아니기 때문에 서점이나 이런 데서는 구하실 수가 없고 반대표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교를 통해 가지고 교재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유아교사의 놀이 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현장 사례집이라는 교재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말고는 전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딱히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환도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면 되겠고, 교환이라는 거 이제 뭐 PPT 화면 같은 건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뭐 시험과 관련이 없고, 그리고 또 저작권에 위배될 만한 것들은 제가 제공을 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항상
매학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네,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평가도 이 녹화 강의 스타일에 맞게 제가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출석은 20점. 그리고 녹화 강의잖아요. 화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해외 나가시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하시지 않으셔서 발생하는 지각 처리, 결석 처리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반드시 정해진 녹화 강의 기간에 수강을 하셔서 출석 점수 20점만큼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기말고사 학기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네, 네,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요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 가장 끝판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때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대면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과제를 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별 과제 이런 거 없고 모든 과제는 다 개별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교수법을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바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활동 참여도는 20점 이렇게 부여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 주에, 매주에 3개의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영상이죠.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죠. 각각의 영상별로 온라인 학습 활동이 하나씩 올라갈 것인데요.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냥 참여하시면 웬만하면 점수는 제가 잘 드리려고 합니다. 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첫 주차 같은 경우는 요구도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요구도 조사, 학습자 요구도 조사. 여러분들이 본 교과목을 통해서 어떠한 요구 사항을 지니고 있는지 첫 수업을 들어봤더니 교수자의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 네,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요구도 조사를 이번 첫 시간 때는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항상 주차별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차시의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 온라인 학습 활동을 제가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그 점수가 20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점, 30점, 30점, 20점 총 토탈 네, 100점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학점을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말고사는요, 기말고사 기간 이전까지 나간 진도가 범위고 교재 중심으로 제가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점 100점이 되고 단답형 OX 객관식의 형태로 간단하게 네,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개인 과제는 총 3개의 유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없습니다. 예. 왜 어떤 의미로 고르실 수 없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하나의 유형에 몰리실까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선출이 됐냐? 아마도 반대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 반에. 그러면 각 반별로 유형을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총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 화면을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사고 기법, 창의적 사고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인데요. 각각의 그 공부를 하시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나, 갑자기 화면이 커져버렸네요. 네. 좀 줄일게요. 자, 창의적 사고 기법의 예를 들면 PBL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재 혹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셔서 이 PBL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강의의 형태로 컨텐츠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유형 1입니다. 교수자가 제시하는 키워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가 창의적 사고 기법 혹은 창의적 교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해당 창의적 사고 기법, 교수법에 대해 소개, 교재나 혹은
기타 그 발표자가 찾아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덧붙여서 네, 강의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PB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PBL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적용하면 매우 흥미로운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게 유형 1입니다. 자, 유형 2 같은 경우는 자, 이 해당 차시의 주제가 만약에 PBL이에요. 그럼 유형 1 하신 분이 PBL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럼 유형 2를 맡으신 선생님은 논문 혹은 기사 혹은 현장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창의적 사고기법이나 교수법과 관련된 무언가를 검색해서 그것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급적이면 실험 연구 논문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험 연구가 무엇이냐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논문 검색법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발표자 1번이 유형 1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 PB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의 및 뭐 교육적인 효과 유아교육에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유형 2를 선택하신 선생님께서는 PBL을 논문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PBL에 기초한 유아 사회성 발달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뭐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해당 논문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본 논문을 통해서 PBL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3번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겐 가장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약간 선생님들의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이 좀 필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 3을 맡으신 분께서는 해당 PBL 기법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좀 하시고 또한 1구 개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 이 PBL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 활동을 계획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설명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항상 유아교육 학생들한테 뭔가 실제 뭐 혹은 뭐 수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해봐라 라고 하면 꼭 모의 수업을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시간에는 모의 수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놀이를 계획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저희 반에 15명의 유아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아이들을 만 3세 반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PBL과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계획해 봤어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할 때 흔히들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고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라고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흔히들 쓰는 방법이 동화책을 보면서 SOS 안전동화 혹은 나침반 교육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아이들이 실질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직접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을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가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때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PBL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생활 주제는 뭐고 활동 방법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활동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즉, 한 주에 하나의 주제가 필요하고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의 발표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두세 명씩 겹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이걸 받을 건데요. 과제물을 받고 나서 가장 베스트 과제물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일명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리고 제출하는 어차피 우리가 이 클래스 통해서 시스템으로 제출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제출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제가 다 수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 되게 재밌게 잘 했네? 이 사람이 제일 좀 논문 소개를 적합한 논문으로 잘 가지고 왔네? 혹은 뭐 트렌디한 논문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만하구나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들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즉 개인 과제를 모두가 준비하되 이 중에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개되는 것들은 좀 특정한 누군가의 것으로 소개가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 지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추후에 제가 네, 좀 닥쳐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에 재미있는 학습 활동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해당 시간에 학습 활동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활동의 참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하신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녹화 강의이긴 하지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요. 오늘이에요. 오늘은 강의 소개 및 교수 소개 했죠. 그리고 강의 계획서 심층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창의성 이해하기를 제가 지금 준비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요거보다는 논문, 논문에 대해서 논문 검색법과 어떤 그 실험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논문에 대해서 좀 바꿔보았습니다. 요거 창의성 이해하기는 다음에 하고요. 논문 검색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 3부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녹화 강의 수강하시고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자 요구도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실 것이고 실제로 논문을 검색해보는 활동까지 직접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잖아요. 그쵸? 왜 창의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창의성 이해하기를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 영유아 교수법이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해보고 교수학습법이 무엇인지,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법이 무엇인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찬가지로 영유아 교수법에 이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서의 수업 유형별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간단하게 일환의 개념, 교과의 개념과 일일 교육 계획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주차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네. 그래서 놀이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영유아기 발달과 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5주차에는 1구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좀 불쌍한 세대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요. 사실 1구 개정 누리과정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이 수업 수강하시는 건 2021학년도이긴 하지만 1구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19년도 말에 나왔어요, 연말에. 그럼 지금 현장에서 이 1구 개정 누리과정을 지금 시도한 지 몇 년이 지났죠? 네, 딱 1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정 누리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모두 이 개정 누리 과정 이전의 학제로 교과로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누리과정 영역별로 내용 범주 달달 외우고 그리고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있는 활동 계획들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막 이렇게 정해진 틀에 맞춰서 계획안 작성하고 이것을 상급 교사에게 검사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활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 가정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었단 말이죠. 즉 어찌 보면 획일화된 정답이 있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였어요. 근데 이 1구 개정 누리과정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매우 중시하고 아이들의 학습이나 뭐 어떤 그 일제식 수업보다는 놀이를 중시하자라는 아주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꽤 혁신적인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부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또렷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현장에 막상 나왔는데 정답이 없는 교사의 자율성에 맡기는 이 개정 누리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록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이긴 하지만 이 1구 개정 누리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특강 형태로 강력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5주차 때. 그래서 이때 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연성대학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교육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맞게 교과목들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학기의 시간표를 보니까 놀이 중심
교육과정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현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약간 조금은 일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놀이중심 교수가 무엇이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개정 전에 누리과정에서의 교육계획안 작성 방법과 개정 후에 누리과정에서의, 즉 개정 누리과정 을 적용한 놀이 중심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주차까지는 100% 제가 중심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단 6주차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왜 아까 그 1부에서 말씀드렸죠.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의 가장 큰 목표는 교사들의 수업 능력 증진이다. 수업 역량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기법, 창의적 역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 기법들을 우리의 교수법에다가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6주차는 제가 중심이 돼서 제가 유형 1, 유형 2, 유형 3을 다 할 거예요. 네. 아까 왜 개인 과제 말씀드렸죠. 단 7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 육색 사고모 기법부터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6주차에는. 첫 번째 제가 맡은 파트는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스토리텔링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어떤 실제 수업 사례, 그리고 실험 연구 형태의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논문 리뷰,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어떤 수업 실제, 재미있는 활동 제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하셔서 7주차에는 여러분들께서 개인 과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육색 사고모 기법, 두 번째는 강제 결합법, 세 번째는 연꽃 기법, 네 번째는 PBL 기법,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 역브레인스토밍 기법, 그 다음에 PMI, 마지막으로 연상법과 통제 연상법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본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키워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14주차에는 누리과정 영역에서의 창의적 교수법에서 건강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예술경험 영역, 사회관계 영역, 자연탐구 영역 각 영역별 어떤 창의적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기말고사를 위한 내용 정리 한번 깔끔하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말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힌트 다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다행인 것은 팍팍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나름 좀 이렇게 비율에 조절을 줄 수 있는 절대평가라는 점이겠죠.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저도 정확히 학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수업에 잘 따라와 주시면 웬만하면 학점은 제가 잘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요구도 조사 제가 온라인 학습 활동 연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요구도 조사의 어떤 그 글짓기 말이 진짜 이상하게 자꾸 나오네요. 요구도 조사에서 서술형 으로 적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자유롭게 질문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지금 개인 과제에 대한 설명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럼 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뭐가 좀 내 성향에 맞겠다. 요거 준비하면 괜찮겠다라는 거 정도 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교재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텔링 기법은 제외하고 육색 사고모부터 연상법까지 보신 다음에 이 중에 나는 뭘 하면 괜찮겠다라는 그냥 마음만 정해 주세요. 꼭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 대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비대면이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희 그 이클래스 상에 보면 그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툴이 되어 있어요. 조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 대표님이랑 한번 의견 조율을 좀 해보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 7주차까지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고민하는 걸로 하고요.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개인 과제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가 지금 삭제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드렸죠. 비대면 수업 상황 고려해서 개인별 과제로 실시한다. 유튜브에 업로드 URL을 한글 파일로 제출할 것. 파일명에만 이름을 명시할 것. 화면 녹화 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이름 노출 금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요런 어떤 방법에 대한 거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